자, 봅시다. 자, 일단 A, B가 5라고 나왔고요. AP 대 BP가 2대 3을 만족하는 P가 있대요. 근데 A, B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 B가 이렇게 5라는 애가 있는데 P라는 점은 AP 대 BP가 2대 3이어야 돼요. 그럼 P라는 점을 내가 여기 2대 3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P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P라는 점을 2대 3이라고 해서 이렇게 P라는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P라는 점을 이런 데다가 찍어서 2대 3을 완성시킬 수 있게끔 여기 2대 3을 만족하는 P를 이런 데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첫 번째로는 자취의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얘를 자취를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서 주어진 놈이 앞으로 이웃의 원이구나. 자취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면 원이 따라온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취를 알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P라는 자취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취를 모르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P를 x, y라고 한 후에 요 관계식을 다 정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번에. 기억은 나시나요? 기억은 났으면 좋겠어요. 복습은 안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이 방정식 풀이는 저번에 영상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데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찍고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여기를 찍으면 얘네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면 이렇게 생긴 원의 형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P 자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는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P라는 점이 얘가 밑변이면서 P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가장 높이가 클 때예요? P가 어디 따라올 때? 이거랑 평행 가는 애를 평행선을 그려주셔야죠. 그럼 평행선을 그려버리면 이렇게 접할 때. 즉 P가 여기에 따라와서 요 놈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구나라고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요 놈의 밑변은 뭐예요? 밑변은 성분 AB가 밑변이죠? 밑변은 5인 겁니다. 자, 높이는 뭘까요? 높이는 반지름이라고 보이셔야 돼요. 이되니까 높이가 반지름이다. 반지름값을 한다는 거였어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갑니다. 자, 여기는 이 내분점을 찍으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점을 0,0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을 5,0이라고 하면 이 내분점이라는 놈은 2,0 얘가 일단 지름의 한 끝점이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P라는 점은 주어진 AP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마찬가지로 외분점 공식을 써주면 2-3분의 2에다가는 5를 곱하고 3에다가는 0을 곱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외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0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이에요. 그럼 지름이 몇이라는 얘기예요? 2에서 마이너스 10이니까 지름이 12인 겁니다. 그럼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 뭐가 나오고 6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 답을 내니까 답은 15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1311번 문제를 보는 순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는 게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안 보이면 1번 풀이로 풀면 되지만 1번 풀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원하는 추천하잖아요. 이해될까요? 내분점을 구하고 높이가 반지름 되는 상황일 것이다. 뭐가 좀 이상해요? 이해 중이에요. 자, 이가 131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2번 자취 써보세요. 자취 1312번 자취. 그래서 일단 이거 안 할 건데 여러분들 풀다가 막히면 우리 프린트에서 저번에 풀었거든요. 이 문제 1312번.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거 조금 확인해 가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12번 자취. 자, 1314번 1314번 일단 내가 구하려는 게 x 더하기 2분의 y 더하기 1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혹시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x 더하기 2분의 y 더하기 1 그거 보면 혹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직 잘 안 들죠? 여러분들 역시 아직 얘기 못하겠어요?
자, 문제에서 이거의 최대초를 구하라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두 번째 문제도 써줄 테니까 이것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는 루트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요거의 최대초를 구하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가 혹시 뭐라고 읽히세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돼요? 원 땡. 원은 여기 등호 있어서 이렇게 나와요. 원. 이거 혹시 뭐라고 읽히나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다시 얘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냐면은 x, y에서 어디까지? 3, 4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이라는 애가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3,4라는 점에서부터 x, y가 이 원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치로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가 언제? 최소가 언제? 중심 지나고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소. 그림 그려주고 이렇게 나오면 잘 푼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마찬가지로 못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못 풀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2번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했다. 그럼 얘는 뭘까요? x, y와 오케이, 기울기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x, y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놈의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주시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이렇게 생긴 원이 나와버려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찍어주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여기 찍힙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x, y가 뭐냐면 x, y는 이 점 위를 이동하고 있는 애가 x, y예요. 여기가 p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놈의 최대치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치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p가 여기서부터 점점점 이동하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기울기가 커요? 접할 때. 정답. 접할 때.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작은 건 언제예요? 마찬가지로 접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점에서 그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라는 기본 문제예요. 이 점에서 그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라는 기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면 여러분들 1등급에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게 원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자취를 먼저 떠올리면 기본 문제 화합되는 게 원입니다. 자취를 먼저 계속 떠올려 주셔야 돼요. 따라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1314번이었어요. 괜찮을까요? 자, 넘어오셔서 (1320번) 말고요. 1321번 해봅시다. 1321번.
1321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원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그거를 fx라고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5랑 f를 곱하는 거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fx라는 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식을 세운 다음에 5하고 -5를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이건 접선이에요. 그러면 접선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공식을 활용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접점이 필요하니까 이 접점을 A, B라고 해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 B라는 저 점은 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라는 거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은 얘가 뭐냐면 요 x에다가 a 하나 y에다가 b 하나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는 25라는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계세요? 근데 얘가 뭐냐면 얘가 y는 fx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얘가 y는 fx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얘를 y는 fx 형태 즉 y로 먼저 바꿔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꿔서 표현하면 양쪽을 b로 나눠버리니까 일단 이렇게 되나요? 얘가 fx예요.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f-5 곱하기 f5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f-5는 여기다가 -5를 대입하니까 b분의 5a 더하기 b분의 25 이렇게 잡히고요. f5는 여기다가 5를 대입하니까 b분의 -5a 더하기 b분의 25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합차 공식에 의해 b제곱분의 25의 제곱에서 25a의 제곱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조금만 더 바꿔봅시다. 자, 분자를 25로 묶어버리면 얘가 25-a 제곱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25-a 제곱은 뭐예요? 얘가 b제곱이랑 똑같죠? 즉, 여기는 얘가 b제곱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지워져. 답은 뭐라는 얘기? 그냥 25가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저 A하고 B가 뭔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1321번이었어요. 자, 넘어가서 132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22번에다가 별표 3개 쳐놓고요. 현의 길이 심화. 현의 길이 심화. 그렇게 써주세요. 우리가 현의 길이 여태까지 어떻게 구한다 했죠? 피타.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이제 현의 길이 피타 이렇게. 현의 길이 심화의 형태는 피타를 2번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현의 길이 심화, 피타 2번 이렇게까지 써주세요. 피타 2번. 그래서 힌트는 다 줬습니다. 풀어보세요. 1322번. 그래서 노트에다가 현의 길이 구하는 그 자취 우리가 필기했었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저 그림 형태를 하나 더 그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해주세요. 자, 칠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 선생님이 현의 길이 심화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림까지 꼭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자, 현의 길이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보면 원이 있고요. 이렇게 현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피타를 활용한 이 그림, 이게 현의 길이를 구하는 그림이었어요. 맞나요? 근데 문제가 현이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피타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피타를 두 번 쓰는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 안에 있는 것도 피타를 써버리고 여기 밖에 있는 것도 피타를 써버려서 사실은 피타를 두 번 써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얘가 일단 현의 길이 심화예요. 피타를 두 번 쓸 수 있다. 이해가요? 그러면 요놈도 똑같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지금 P하고 Q에 대한 뭐 길이 뭐 문제에서 뭐가 나왔죠? 이 직선의 길을 구하래요. 자, 봅시다. 그럼 일단 이 직선은 4,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4,3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만 잡아놓고요. 내가 모르는 게 문자 M 하나이기 때문에 식 하나만을 억지로 막 끄집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식 하나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직선에 대한 식이 맨날 어떻게 나오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여기가 뭐 1이든 2든 3이든 그걸 구하기만 하면 거기서 식 하나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요 길이를 구하려는 생각이 드셨어야 돼요. 식 하나를 요 길이로 찾겠다 이렇게.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피타를 이렇게도 써버릴 거고요. 피타를 저 점, 끊겨져 있는 저 점까지 가지고 피타를 이렇게도 써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보세요. 자, 문제에서 지금 반지름이 루트 10이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루트 10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몰라요. A라고 합시다. 여기 길이 몰라요.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문자를 두 개를 썼는데 식 두 개를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 식 두 개가 피타 두 개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다라는 작은 삼각형에서 피타를 쓰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식은 큰 삼각형에서 피타를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 쓰면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의 제곱이 이 원점에서부터 4,3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5의 제곱 25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여기서 A, B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를 빼버리면 6B 더하기 9가 15가 되어버리고요. 6B는 6이라는 애가 나와서 오케이, B는 1이구나 이걸 풀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B가 1이기 때문에 B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A라는 놈이 뿔마 3이 나옵니다. 자, 근데 A가 지금 길이기 때문에 길이는 양수 3을 답으로 채택하면은 요 길이가 3이다라는 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건 기울기였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식 하나가 필요했는데 그 식 하나가 여기 3이다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래서 답은 0,0에서부터 저 직선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3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풀어버리면 이제 n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문자가 식 하나가 필요하고 이거를 풀어버리면서 답입니다. 얘들아, 뭐 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림 가지고 도형 가지고 먼저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1322번이었어요. 따라올까요? 자, 그 다음 1324번 해보세요. 1323번 오늘 했던 거 기억나나요? 적은 거? 적은 거에 대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나머지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똑같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풀이된 문제랑 똑같아요. 1324번. 여러분들, 자, 일단 선생님이 왜 맞춰야 된다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왜 못 풀었는지 한번 보시고. 일단 도형이 지금 뭐 이렇게 생긴 반원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놈하고 서로 다른 문제 4점이죠, 여러분.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뭐 A의 범위를 구해주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이 직선을 그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죠? 항상 지나는 점 1,0을 찍어서 그리시는 겁니다.
그럼 얘는 1,0이라는 애는 여기가 1,0이니까 이 점을 찍으면서 A가 변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하는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4점에서 만나는 거는 자 기울기가 0이면 몇 점에서 만나나요? 기울기가 0이면 3점 보이세요? 기울기 양수는 몇 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기울기 양수거나 이런 거는 탈락시키면 돼요. 그럼 기울기 음수인 거 다시 갑시다. 여기서부터 음수인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음수면 이렇게 가면 몇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직선 연결해보면 몇 점에서 만나요? 2점. 쭉 내려보세요. 그럼 몇 점에서 만나요? 쭉 내리죠. 3점 언제? 그래요. 접할 때가 3점이죠. 이때가 3개예요, 여러분들. 접할 때보다 조금 아래로 가면 몇 점이에요? 4점, 이때가 4점이에요. 접하는 것보다 아래 있으면 4점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계속 4점이에요. 언제까지? 기울기가 0이 될 때까지. 이때까지가 A가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조금 크면은 이 사이를 가로지르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1개, 2개, 3개,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냐면 접할 때와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이 점에서 그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똑같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에서부터 주어진 요놈의 중심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과 똑같다 이걸 풀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푸세요. 대입.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자 그럼 양쪽의 루트 a제곱 더하기를 곱해버리고 양쪽을 제곱을 해버리니까 4a제곱이 a제곱 더하기 1이 나와버리고요. 3a제곱은 1이 나와서 a제곱은 3분의 1이 나와요. 그럼 a는 뭐라는 얘기예요? 빼마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a 값이 2개가 나왔는지 설명합니다. a 값이 2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원이라는 형태가 사실은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잡혔다는 얘기고요.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은 접선은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음수인 거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이것보다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는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는 A가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런 식의 범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어렵나요? 얘들아 할만하지 않았나요? 그럼 왜 못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못 푼 이유가 뭐예요? 저요? 그래서 접할 때는 찾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0일 때 못 찾았다. 저렇게 왜 못 풀었는지 꼭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못 푼 건 상관없어. 왜 못 풀었는지 계속 고민하자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자 이거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한 거냐면요. 접선으로 푼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실 알려주고자 이 문제를 풀게끔 시켰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다 풀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첫 번째로도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풀이 갈게요. 두 번째 풀이.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풀이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내가 요놈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타라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왜냐면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것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인데 그게 기울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선생님이 지금 각도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림은 이거를 질문할 때 이거 체크하면 명치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형태를 지금 한번 볼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길이가 1입니다. 맞습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길이가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2예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세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죠? 2고 1이고 지각이니까 루트 3이 따라와요. 그럼 탄젠트 세타가 뭐라는 얘기예요?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놈의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고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해주세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기에 있는 이 각을 찾음으로써 이 기울기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내신할 때 공부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 절약. 이해될까요? 그래서 풀이를 접선에 대한 풀이, 각에 대한 풀이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이해해주시는 선에서 넘어가고 나중에는 계속 훈련시켜줄 거예요. 되겠나요? 자, 넘어가서 1325번 풀어보세요. 1325번.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여기 중심이 0,1고 반지름 1인 원이 있고요. 어떤 여기 일사분면에서의 접선을 n,1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여기를 xn, yn이라고 하겠대요. 이때 문제 보니까 y좌표들의 지금 막 곱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저놈의 y좌표가 궁금하다 일단 이렇게 한번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y좌표 우리는 이 길이를 찾는 거예요. 이 길이. 이 길이가 yn이어서 이 길이를 찾아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고 와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질문하면 한 대 맞죠? 그쵸? 한 대 맞는 게 맞죠?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접점이 와서 수직 표시 요 그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게 요 y좌표인데 이 y좌표 이렇게 내려버리면 여기가 직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도형 익숙한 거 보이지 않나요? 소삼각형 직각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직각 소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인가요? 1이죠? 맞습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인가요? n이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인가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y는 뭐예요? 1 곱하기 루트 n제곱 이렇게 씁시다. 1 곱하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yn 곱하기 n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올까요?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다. 됐습니까? 그래서yn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면 이렇게라도 쓰면은 뭐 거의 한 7점 중에 3점을 준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다가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1을 넣어서 8까지 넣어서 다 곱해달래요. 그러면 이거를 곱했을 때 지워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와닿잖아요.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보세요. 얘가 사실은 루트 n 플러스 1에 n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루트 n이라는 걸 아니라 루트 n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루트 n이 두 개짜리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2를 넣어버리면 루트 2 분의 루트 3, 루트 1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수원이에요, 여러분들. 수원. 약간 수원에서 많이 풀던 풀이지. 수성에서 이렇게 되면은 좀 양아치예요. 왜냐면 수원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한데 많이 안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3을 대입해주면은 루트 3 분의 3을 대입하니까 루트 4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따라옵니다. 4를 대입하면은 루트 4 분의 4를 대입하니까 루트 5,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가서 마지막 8을 대입하면은 루트 8 분의 8을 대입하니까 루트 5, 루트 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많이 지워져요. 지워지죠? 맞나요? 많이까지는 아닌가? 잘못했나? 여기가 2죠? 안 지워진가 싶었어요. 2를 대입하면은 3을 대입하면은 4하고 2 나온다. 3을 대입하면 맞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워지는 것 같아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지워져요. 이거 지워져요. 다 지워질 겁니다. 그럼 항상 대칭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반으로 쪼갰을 때 얘네 지워지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선생님 왜요라고 하면 지워보면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각각 남는 게 이렇게 남으니까 실제 답은 루트 1랑 루트 8을 곱하니까 루트 16, 즉 4분의 3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답지풀이랑 아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웬만하면 다 도형적으로 풀어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132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1326번 갈 텐데 자취라고 써주세요. 1326번 자취. 진절머리 나나요 자취 이제? 자취 암기라고까지 해주면 좋겠네요. 자취 써주시고 자취 암기. 그래서 이 자취를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노트에 활용법 얘기하면 노트에다가 여러 가지 자취 쓴다면 선생님이 계속 보고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거 떠올려 버릇해야지 수학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쉬워져요. 계속 떠올려 버릇해야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326번 자취도 노트에다가 써놓고 계속 보면서 떠올려 보시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취 한번 떠올려 보세요. 1326번 문제 읽어보시면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선생님이 요거를 피해 자취를 찾을 때 첫 번째 자취의 방정식으로도 한번 설명해 줄 거고요. 두 번째 자취를 떠올려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얘기는 우리가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관계식 끄집어내는 게 선생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던 자취에 이미 있어요. 보세요. 어떤 놈을 피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서 접선 하나가 있고 접선 하나가 있는데 얘가 수직인 요 놈을 지금 피라고 잡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수직인 질선이 됐죠? 그럼 여기에 내가 x와 y라고 해서 xy의 관계식을 끄집어내면 되는데 갑니다.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 그럼 여기 반지름, 반지름. 따라오세요. 그럼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뭐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대각선 이용하면은 자취 방정식 끝나는 겁니다. 이 x, y선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대각선이 된다. 이거 이용하면 끝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도형을 그냥 무조건 대각선 활용 이거 머리에 박고 있어야지 풀까 말까입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접근 다시 해볼게요. 일단 방정식 첫 번째 풀이로 한번 풀어보면 x, y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이 중심 2,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가 대각선의 길이. 그러면 반지름이 2인 상황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여기 2루트 2가 따라오겠죠? 2루트 2가 된다. 여기가 자취 방정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피를 잡아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피로 잡아도 이 피에서부터 무조건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대각선으로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정사각형 나오고 또 정사각형 나오니까 얘가 자취 끝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취 방정식 일단 구해주시면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 요놈이 되는데 요거 거리 이거 제곱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8 이렇게 따라와서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집에서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P라는 놈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이 점에서부터 이 P까지의 거리가 이 점에서부터 이 P까지의 거리가 2루트로 항상 일정한 거 아닌가요? 어떤 자취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2루트 2인 점 P들의 자취. 뭐가 떠올라야 돼요? 원의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P들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계속 회전시키면 계속 접한 형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P들을 다 모아놓으면 원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해될까요? 자취를 떠올려 봤더니 어떤 자취가 떠올렸냐면 중심은 똑같아요. 중심이 2, 마이너스 2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로 따라오는 원이 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자취를 먼저 정확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취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최소값 구하는 문제. 됐나요? 그럼 P의 자취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기는 원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이렇게 있는 걸 그려버리면 따라오니까 그 다음 이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최소값은 언제예요?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버리면 걔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답은
2,-2에서부터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이렇게를 빼버리면 얘가 답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원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취가 잘 떨어지지 않아. 자취가 어려운 거지 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확히 구분해 주세요.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넘어가서 1327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같이 합니다. 자, 일단 문제 천천히 선생님이 다 쓰진 않았거든요. 읽어보면은 저렇게 생긴 원이 있고요. 2,2에서 C에 그은 접선 L이 있대요. 자, 그럼 2,2는 대충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거 준 이유가 뭐냐면요. 2,2를 여기다가 대입 한번 해봅시다. 그럼 2,2를 대입하면 여기가 8이 나오고 얘가 R제곱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어느 게 더 커요? 8이 더 크다라고 해서 지금 요거는 R제곱이 8보다 작죠. 그러니까 8이 더 크다라고 해서 2,2가 원 밖의 점이다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 선생님이 범위 왜 줬나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2,2가 원 밖에 있다, 원 밖의 점이다라는 걸 돌려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 밖의 점. 돌려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2,2라는 점을 찍으면 대충 여기 어딘가에다가 2,1을 찍어서요. 접선을 그리세요. 그럼 접선이 두 개가 나올 텐데 문제에서 어떤 접선이라고 안 나왔죠? 하나만 대충 그려놓고 답을 한번 내봅시다. 자, 그럼 내가 접선을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저기 접점이 있는데 얘를 지금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C와 만나는 접점을 P라고 하기 때문에 P입니다. 자, 그리고 P를 지나고 이 L과 수직인 직선이라고 나왔거든요. 다시 P를 지나고 L과 수직인 직선. 자, 이거 그리면 정확히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무조건 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려요. 이거 괜찮을까요? 왜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면 무조건 수직이니까 얘는 무조건 그릴 때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지나게끔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점을 지금 Q라고 하자라고 해서 여기가 Q라고 잡혀 있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삼각형 APQ가 이등변이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각형 APQ가 이등변이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A라는 점이 여기 2,2 이렇게 찍혀 있고요. P가 여기에 있고 Q가 여기 있어서 지금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이.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가볼게요. 여기는 직각이네요. 그럼 어떤 길이하고 어떤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얘를 지름이라고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름이니까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가 2R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따라올까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인 거예요? 2R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은 뭘 활용할 거냐면 여기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이 점까지 찍었으면 우리 여기 이 도형 익숙하실까요? 접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는 피타 이렇게. 접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 피타. 이런 도형이 먼저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 R이 따라올 거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0,0에서 2,2까지의 거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2가 따라옵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럼 여기서 피타를 써버리면은 R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피타 써버리면 R제곱 더하기 4R제곱이 8이다라고 해서요. 5R제곱은 8이 나와서 R제곱은 5분의 8. R은 루트 5분의 8. 정리하니까 5분의 2 루트 10얘가 반지름이다라고 나와요. 따라오십니까? 근데 문제에서 A, B의 좌표를 구하라.
반지름 구했고 원 구했고 P의 좌표를 뭐라? 연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자 일단 요 P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P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은 P가 교점이라고 읽히거든요. 교점. 그럼 교점이니까 지금 연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말은. 그럼 이 교점을 구하면 일단 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 구했죠. 반지름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2,2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그럼 2,2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면 여기가 대충 뭐 y는 모식이 x 더하기 모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오니까 그래서 얘랑 이거를 연립해버리면 저 P의 좌표가 나오는 얘기예요. P는 교점이기 때문에. 이래가요? 그래서 일단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P를 교점으로 처리하겠다. 아니면 P를 A, B라 하고 자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좀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이 P의 좌표를 A, B라고 해버리면 일단 첫 번째 A, B에 대한 관계식이 뭐냐면 이 A, B가 이 원 위에 있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반지름이 요놈이니까 요놈을 제곱해버리면 되겠죠. 요놈을 제곱하면은 여기 5분의 8입니다. 이런 첫 번째 식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왜 이 원 위의 점 얘를 잡았냐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L이라는 애가 AX 더하기 BY는 5분의 8이라는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A 하나 더하기 B 하나 더하기 해가지고 오케이? 근데 얘가 뭘 지나요? 2,1을 지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2,1 대입해서 이거 연립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다. 이렇게 풀어는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문제에서 A, B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A, B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문제에서 보니까 A, B가 아니라 A, B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는 제곱의 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2,1을 대입하면 2A 더하기 2B가 5분의 8이죠. 그럼 A 더하기 B는 뭐라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가니까 8은 얘기예요. 선생님은 좌표를 구하려고 하면 이거랑 이걸 연립해야 되는데 아까부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좌표를 굳이 A, B를 구할 필요 없이 제곱하고 합을 가지고 곱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도형적인 게 먼저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답 내는 건데 답을 내는 거는 사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도형적인 걸 먼저 봐주셔야 돼요. 따라오니까 얘가 1327번이었어요. 자, 뒤로 넘어오세요. 자, 1330번 해봅시다. 써주세요. 자취. 풀어봅니다. 1330번. 딱 두 문제만 더 할 거예요. 1330, 1332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일단 원의 방정식 이렇게 줬고요. 그 위에 점 P가 있대요. P는 이렇게 막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삼각형 PAB에 대하여 요놈의 무게중심이 있는데요. 요놈의 무게중심에서부터 이 AB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P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텐데 P가 이동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 무게중심도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겠죠. 맞습니까? 이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나는 저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즉 무게중심의 자취를 먼저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는 무게중심의 자취를 찾겠다. 그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x, y라고 한 후 두 번째 그 외의 점이 있다면 그 외의 점을 뭐라고 하자?
A, B라 하자. 복습했으니까 그 다음 그 A, B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자. 그럼 보통 A와 B가 그 위의 점이라고 나오니까 P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관계식 자체가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4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에서 이 A, B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는 X, Y로 변환시키면 걔가 자취의 방정식이 나온다. 저번에 정리했던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A를 X, Y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A를 X, Y로 바꾸는 방법은 이 무게중심이라는 걸 활용 안 했으니까 무게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가볼게요. P라는 좌표가 A, B라고 잡았고요. G라는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잡았습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무게중심 G, X, Y라는 놈은 요 세 점의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씁니다. 3분의 3개를 더한 A 더하기 5 3분의 Y좌표 3개를 더한 10 더하기 B 이렇게 따라와서 A는 X가 3분의 A 더하기 5니까 A라는 놈은 3X-5 B라는 놈은 3Y-10 즉 A, B를 X, Y로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 대신에 X 대입하고 B 대신에 Y를 대입하니까 요 놈의 자취의 방정식이 3X-6의 제곱 더하기 3Y-12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양쪽을 뭐로 나누는 게 좋아요? 그죠? 양쪽을 구로 나눠서 X-2의 제곱 Y-4의 제곱이 2분의 4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뭐예요?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G예요. 무게중심의 자취의 방정식.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자취의 방정식으로부터 선분 AB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림이 대충 요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요 원입니다. 선분 AB, 직선 A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일 때는 언제예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버린 요 길이가 내가 구하는 최단거리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서 최단거리를 구하겠다. 얘가 1330번이에요. 어때요, 얘들아? 지금 문제들이 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이유는 자취 때문입니다. 자취. 얘들아, 오늘 자취 우리 프린트도 과제였죠? 한 사람. 자취 프린트 했다. 둘. 나머지는? 문자에 없었어요. 자, 이거 1330번이고. 자, 마지막 1332번 해봅시다. 문자에 없었어. 문자가 없었는데. 자, 1332번. 물박스 같은 거. 일단 문제 보니까 선생님이 P에서부터 여기 원기둥 있는데 얘네가 수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얘를 지금 좌표로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라고 했으니까 이놈의 X좌표를 2, 이놈의 Y좌표를 2라고 잡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 1인 것도 이렇게 원기둥 그려놓은 거예요. 얘가 사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보여주면 돼요. 원기둥. 이해될까요? 근데 내가 지금 C라는 거를 볼 건데 C를 이 A, B 사이에서 봐야 되니까 사실은 내가 볼 수 있는 각이 여기랑 이런 각 안에 C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C를 중심을 여기다가 잡아버리면 이 원의 형태가 이렇게 잡힐 테니까 각에 다 안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들어오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 잡았을 때 생각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건 P에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좀 더 밀착시켜달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밀착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접할 때까지. 그게 답이에요. 이해될까요? 가장 가까울 때는 접할 때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놈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림 자체가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냐면 얘가 접할 때니까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런 형태의 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실제 여기 C가 찍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버릴 거면 걔가 답이 나올까? 이런 문제예요.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얘가 뭐냐면 접선입니다. 접선. 근데 여기도 접선이고 여기도 접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수직 표시 한 대, 여기도 수직 표시 두 대, 오케이? 세 대, 네 대. 맞죠?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문제에서 1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2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몇 도예요? 1이니까 30도예요. 특수관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직각이고 여기 1이고 여기 2입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도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퀴즈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뭘까요? 30도죠? 그럼 기울기 뭐예요? 루트 3분의 1,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를 0,1이라고 생각하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자, 퀴즈 2. 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뭘까요? 루트 3. 이유는 30도, 30도면 여기 가운데도 30도겠죠?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이될까요? 이놈의 기울기 루트 3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될까요? 자, 그 다음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직각 있으면 선생님이 가장 기본 도형 요거 그려주셔야 되는 거 괜찮을까요? 따라옵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 같아요? y는 x겠죠, 당연히. 왜냐면 저 대칭 똑같은 상황이니까. 맞습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합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45도임을 의미해서 이 직선은 y는 x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원의 방정식 세워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y, x 위에 있겠죠. 중심이 a, A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몇입니까? 반지름은 1인 상황인 거죠. 따라오세요. 그럼 나는 이 답을 구하려면 이 a, a를 구한 다음에 a, a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전까지의 거리를 쓰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리서 여기까지.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 얘가 접한다. 접선이에요. 얘도 접선입니다. 오케이? 그럼 접한다는 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는 걸 활용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심 a, a에서부터 이 직선 갖다 쓸게요. 루트 3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식 그대로 다시 루트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니까 4 따라오고요. 절대값 a 대입하고 a 대입하니까 뭐야? a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런 그냥 따라올 거예요. a를 대입하고 1을 묶었습니다. 얘가 1이네요. 자, 그럼 a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양쪽에 2를 곱하니까 2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결론 a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나오는 이게 a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마지막 등대려 갑시다. 내가 구하려는 답은 이 P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였어요. P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걔가 여기 밑변이 a고 여기가 a니까 요놈의 길이는 루트 2a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또는 중과 중 사이 거리 공식 써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구하는 답은 루트 2 곱하기 a 요거 해주면 얘가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따라옵니까? 각각의 각이 특수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직선의 형태를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여기 중심이 yx 위에 있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더러워요. 따라오십니까? 얘가 나선 문제였어요.